네, 변태들이 모였습니다. 변화를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 네. 자, 이번 주제는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고 와 네,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향등을 켜고 경고를 해줬죠. 근데 갑자기 앞에 차의 그 주인이 내려와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네, 창문을 내리라고 합니다. 내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두 분이 어떻게 생겼나요? 안타깝게도 네, 얼굴이 참 인상착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게 생기신 분인가요?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은 안 그러시죠? 저. 아, 그렇죠. 여자분들은 잘 안 그러시죠. 남자분이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얼굴 인상착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생겼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리고 안 내리고인데 네, 무섭게 생겼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내립니다. 그럼 그렇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선하게 생기셨어요? 고민을 잠깐 하겠죠. 아, 그래도 안 내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 PD님은요? 저는 창을 내릴 것 같습니다. 내려요? 네. 내리고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내리고 버티면 이 양반이 점점 더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빨리 조기 진화를 위해서 내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하면서 자기 손을 막 때리면서 왜 이런 상향등을 왜 켰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굴하게 사는 네, 삶을 김 PD님 의외로 네. 저는 예전에는 내리는 편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특정 방송에 출연한 이후에 갑자기 내리다 말고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네. 있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제 앞에까지 와서 막고 나를 세웠다. 네. 이분은 사실 분노에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피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이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쵸. 얼마 전도 제주도에서도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생수병으로 뭐 폭력을 휘두르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전 떠오르는데 그때 사실은 창문을 열어가지고 막 폭력을 취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 부인이 그걸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부인 입장이라면 찍는 것보다 같이 때렸을 것 같은데 저 잠깐 순간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약간 뇌과학적인 답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미 화가 났다. 그럼 이 사람의 뇌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활성화 패턴이 훨씬 더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당장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반응을 비슷한 형태의 감정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분에게 대응을 하는 순간 이게 핑퐁을 치면서 서로의 감정이 더 극대화가 되면서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깨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네. 어떤 경우에는 그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이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처럼 서로가 감정이 극대화가 됐을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피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해해달라는 의미로 이제 깜빡이를 켜고 그 상황을 피해서 정상적으로 다른 차선으로 가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네. 근데 피하는 게 상책이긴 한데 아까 같은 경우는 전혀 피할 수가 또 없잖아요. 벌써 이미 또 걸어와서 창문 내리라고 하고 그때 이제 창문을 열면서 피부랑 지금 왜 그랬을까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절대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다른 것 같아요. 남자냐 또 여자냐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내리지 않고 우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문 내리면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면 괜찮더라고 하는데 역시 그것 또한 되게 위험한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도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비슷한 예를 참고할 수 있는 게 FBI에서 네. 사람들의 좀 폭력적인 행동에 인지를 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전문가가 있어요. 뭐예요? 존 아바로라는 분이 쓰신 책에도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면 사실 상대방은 이해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김민식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답이 좀 맞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이해하듯이 buying in이라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가서 얘기해 보면 인지를 데리고 옥상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단 이때 전문가가 들어가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은 네가 왜 화가 난지 나는 이해하고 있다. 네가 화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정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네가 이러지 않았니? 라고 뭔가 그 상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스스로를
최대한 이해해서 그 사람의 말하자면 감정을 스스로 읽어주는 행동, 이걸 바잉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맞아, 내가 이랬어라고 동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스텝 1인데 네. 이제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과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화할 수 있는 제정신으로 데려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의문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 김민식 PD님이랑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손 때리고 하이 나쁜 손! 막 이런 순간 이 사람이 그래 네 손이 나쁘지! 막 뭔가 동감을 하면서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그래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라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 네. 뭔가 웃기기까지 하면 사실 상황이 풀어지거든요. 네. 유머로 풀 수 있다면 이게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어떤 형태로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화를 더 돋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저 같으면 네 일단 더 상황을 크게 만들지 않는 편을 택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우리가 더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혹시 되지는 않을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 볼 때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신경 거슬리잖아요. 네. 막 되게 이렇게 감정적인 장면인데 뒤에서 막 이 어린 친구들이 막 하면서 이러면은 화가 나. 그때 진짜 그러면서 좀 영화 좀 잘 봅시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싶어요. 자 그때 할까 말까를 제가 기준이 뭐냐면 뒤에 학생들이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네. 얼마 전에 갔더니 뒤에 이렇게 어린 여자 친구들이 20대 여성분들이 막 떠들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진짜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하려다가 순간 생각해봤어요. 만약 이 친구들이 20대 건장한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할 때도 내가 똑같이 지금 내가 할 행동을 그럴 때도 똑같이 내가 좀 조용히 합시다 라고 할 것인가. 근데 만약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남자애들이라면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자분들이라도 안 하는 게 맞아요. 똑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내가 화를 낼 때 그 화를 내는 게 화를 내는 내가 정당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대가 화를 낼 만한 상대일 때 만만할 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일 때 딱 보기에도 육체적으로 내가 그 상대가 더 강한 사람일 때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더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고 내가 이게 옳으니까 나는 화를 내야 돼. 이게 과연 옳을까? 그게 요즘 저의 저는 기준입니다. 그 말씀 너무 좋았던 게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의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아내 입장에서 저는 제가 때로 분노 유발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내가 왜?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더더욱 큰 분노를 유발하게 되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분노를 유발하게 됐을까? 나는 나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생각해보면 내 감정은. 근데 상대방은 그럴 수도 있겠다를 일단 깔고 물론 나의 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우리 인간이 이제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메타인지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생각하는 그게 이제 메타인지인데 네. 나는 아니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가면 사실상 이렇게 서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분노를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이제 살기 위해서 부인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 수단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갈등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화난 고객들을 응대할 때도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하거든요. 성향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I'm okay, 내가 okay면요, you are okay도 돼요. 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풀어지고 마음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꼭 비굴까지는 아니더라도 죄송했습니다라고 웃어서 응대를 한다면 그 사람 또한 반드시 좀 풀어지지 않을까. 네고시에이션 측면에서 재밌게 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아내분이 탔잖아요. 네. 그럼 보통의 경우는 아내분이 내 편을 드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왔어요. 창문을 내렸어요. 근데 아내분이 이제 나를 엄청 혼내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운전하지 그렇지. 그치. 내가 그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이러면 진짜 이 사람 정말 이러면서 나한테 화를 내려고 하는 상대방의 화보다 더 큰 화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고 있으면 그 진짜 순간 방법 있어요. 되게 네. 뻘쭘해지거든요.
아 내가 화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더 죄송합니다 네 하고서 이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네고시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가끔 우리 편을 데려가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네. 우리 편에게 아주 강하게 하면 상대편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뭔가 할 말을 뺏긴 것 같으면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누그러지게 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잉인의 일부거든요. 상대방을 읽어서 상대방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내 편이 나에게 이미 보내고 있으면 그 순간 풀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무엇보다도 요즘 이런 상황에서, 흉흉한 상황에서 창문 내리지 말고, 하지만 딱 눈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